황금이 되는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인터보증금 대출의 대출 가능한 금액과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이제 사전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나와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가 몇 프로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황금 부부들은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대략 혼자서도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따로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이게 가능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출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할 때 보면은요, 사전에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내 자본에 얼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이 서야지 전세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은행에 되게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분들이 은행에 따로 오시지 않아도 대략 추측해가지고 전세 계약까지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서론이 길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대출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탄식은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이 없으시고, 그리고 신용대출을 한 1억 원 이하만 보유하신 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신용대출이 만약에 1억 원 이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창구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이제 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산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산식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억 원, 그리고 전세금의 90%, 그리고 여기 인정소득 이 세 가지를 산출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의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억은 아시겠죠?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2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제가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금의 90%,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 거죠. 만약에 전세금이 뭐 5억이다 하면은 거기에 90%면은 4억 5천까지 대출이 4억 5천 이렇게 대출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4억 5천은 대출이 나갈 수가 없죠. 2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간 인정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 소득은 어떤 말인지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그냥 연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부부 합산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연간 인정소득이란 단어는 어떤 걸까요? 네, 연간 인정소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연간 인정소득으로 봐줄게 하는 건데요. 이제 연간 소득이 나오면 거기에 몇 배수를 곱해서 연간 인정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인정소득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겠죠? 다시 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소득은 이렇게 봅니다. 연간 인정소득은 이렇게 봅니다. 연간 소득이 만약에 1,500만 원 이하시다. 그러면은 그냥 1,500만 원 곱하기 3을 해서 4,500만 원으로 봅니다. 만약에 뭐 연간 소득이 800만 원이다 하셔도 4,500만 원으로 픽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초과하고 2,000만 원 사이이시다 하시면은 연간 소득의 3.5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잖아요. 초과하시게 되면은 연간 인정소득은 연간소득에 곱하기 4를 한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간소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서 좀 알아볼게요. 보통은 급여생활자가 있으실 거고 사업소득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급여생활자시면은 이분은 1년 이상 이 회사에서 재직을 하셨는지 아니면 1년 미만 근무를 하셨는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만약에 급여생활자이시면서 1년 이상 그 회사에 재직을 하셨다고 하면은 작년에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이나 아니면 1년치 각종 근로소득 원청징수부나 급여명세서 뭐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그냥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보통 이제 연봉은 보통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소득이 반영된 1년치 갑종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급여 명세서가 이제 소득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한도를 더 많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좀 많이 뽑고 싶다 하시면은요, 1년 이상 재직하신 근로자시면은 갑종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급여 명세서를 1년치를 준비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반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부부 합산소득이 9,700만 원에 되게 근접해서 간당간당 하시는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연간소득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적은 금액으로 나오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소득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급여 생활자면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급여 생활자면서 1년 미만으로 현 직장에 근무하시고 계신다면은요, 재직한 날로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갑종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들에 대해서는 연간소득을 추정을 하는데요. 추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 직장에 3개월 근무를 해봤다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한 9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9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평균 월 한 달에 받는 급여가 나오겠죠. 그거를 곱하기 12를 해서 연소득을 환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에 900만 원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2 하시면은 이분의 연소득은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미만 재직하신 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온전히 한 달을 풀로 근무하셔야지 연한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1월 15일 날 급여를 받고 이제 1월 16일이나 1월 17일 날 이제 은행에 가서 그 급여 명세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이제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그러시면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은행원이 말할 겁니다. 아, 고객님 온전한 한 달치 급여를 받고 오세요 라고 말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날 근무하셔가지고 1월 15일, 그러니까 온전한 한 달이 아닌 15일치에 대한 급여만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풀로 받은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달 급여를 받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으시고, 자, 급여 생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업소득자는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연간 소득을 확인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1년 미만이 돼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연환산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사업에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환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현재 급여 생활자이시기는 하지만 특이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휴직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 혹시 많으신가요? 혹시 많으시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따로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모두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많고 또 궁금하다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다시 대출 가능한 금액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황금 언니의 열혈 시청자인 열혈 오빠의 사례를 통해서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열혈 오빠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이고 열혈 오빠 혼자서는 작년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1년 소득 2천만 원이 찍히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분은 지금 현 회사에서 입사하신 지 3개월이 되셨는데요. 한 달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황금 오빠 부부는 서울시에 3억짜리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얼마 나올까요? 자, 앞서 우리가 말해드린 세 가지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으로 나온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2억 원, 그리고 두 번째 금액은 전세 금액 90%. 즉, 이 경우에는 3억 곱하기 90% 하면은 2억 7천만 원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간 인정소득은 조금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죠. 우선 이 두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한번 알아보죠. 이제 황금 오빠는 2천만 원을 받으신다고 했고, 아내분은 이제 100만 원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200만 원. 그러면 이 두 분이 합쳐지시면 3,200만 원이 연간 소득이 되겠죠. 3,200만 원이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이상이 되시니까 뭘 곱한다고 했죠? 예, 4를 곱합니다. 그러면 3,20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금액, 2억, 그 다음에 전세 금액 90%, 그 다음에 1억 2,800만 원, 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은 3번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부의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빼기 2차 보정금리로 최종금리가 산출이 되는데요. 자, 기본금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금리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에 1.6%를 더해서 산출이 돼요. 자, 그러면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주 공시가 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매주간 계속 바뀌어요. 이번 주에 그 코픽스 금리가 틀리고 다음 주 코픽스 금리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요, 한 2019년 12월부터 한 2020년 1월 초까지 보면은 평균 6개월 코픽스 변동금리가 한 1.5%, 1.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수적으로 1.6%로 잡고요. 1.6% 더하기 1.6% 하면은 3.2% 정도가 기본금리가 된다. 그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보정금리가 있는데요. 이 2차 보정금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 2차 보정금리 그리고 추가 2차 보정금리로 나눠지는데요. 자, 기본 2차 보정금리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2차 보정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자, 2천만 원 이하시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다 하면은 연 3%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거고요. 2천만 원 초과하고 4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이런 경우는 연 2%, 그다음에 4천만 원을 초과하고 6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연 1.5%, 그다음에 6천만 원을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1.2%, 그다음에 8천만 원을 초과해서 9,700만 원 이하시다 하면은 0.9%. 이렇게 기본 2차 보정금리가 결정이 돼요. 앞에서 우리 황금 오빠 사례는 어땠나요? 부부 연 합산 소득이 한 3,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황금 오빠는 2%의 2차 보정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 보정 금리는 이렇습니다. 즉, 추가 보정 금리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기본 2차 보정 금리 해서 또 이런 사유 있으신 분들은 금리 더 지원해 줄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결혼 예정자는 0.2% 이제 추가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대출 신규 날짜부터 최초 도래 대출 만료일 때까지 이제 0.2%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인데요.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1자녀시면은 연 0.2%, 2자녀시다 하면은 0.2 곱하기 2에서 0.4%, 그다음에 3자녀시다 하면은 0.2 곱하기 3에서 연 0.6% 이렇게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수에는 태아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 예정자 추가 보정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보정금리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즉, 결혼 예정자이면서 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러신 분들 뭐 혼수로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예정자 0.2 더하고 그 다음에 1자녀 0.2를 더해서 0.4까지 금리 보전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냥 둘 중 하나만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황금 오빠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가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추가 보전 금리는 0.2%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황금 오빠의 최종 금리는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네, 기본금리 3.6% 빼기 2% 빼기 또 0.2% 해서 최종적으로 황금 오빠가 받으시는 금리는 1.4%가 되시는 거겠죠? 이렇게 금리는 산출이 됩니다. 이 영상으로 은행에 가시지 않아도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실제 대출하는 절차와 대출 시 필요서를 준비하는 방법 등을 담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따라와 주실 거죠? 황금 부부님?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